티셔츠의 종류도 솔리드, 그래픽, 폴로 셔츠, 팬리넥 등등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각 디자인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본인이 추구하는 무드의 반팔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아이템 중 하나인 바로 반팔 티셔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티셔츠의 종류도 솔리드, 그래픽, 폴로 셔츠, 팬리넥 등등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각 디자인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본인이 추구하는 무드의 반팔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5가지의 반팔 종류를 기반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맞는 스타일의 반팔은 무엇인지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팔 티셔츠 고르는 꿀팁 5가지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솔리드 티셔츠입니다. 티셔츠의 유래에 대해서도 살펴보자면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들이 좀 많아요. 중세시대의 군인들이 갑옷에 긁히지 않도록 입었던 린넨 셔츠에서부터 유래됐다는 설도 있고, 19세기 말에 영국의 선원들은 민소매 형태의 속옷을 입었는데 그런 형태는 겨드랑이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격시가면은 영국 아니겠습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군함 검열 시에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민소매에 짧은 소매를 좀 덧대서 티셔츠가 시작됐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가장 많이 알려진 설은 19세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위아래가 이어진 유니언 수트를 속옷으로 입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상하이가 분리되면서 티셔츠가 만들어졌고, 20세기 초에 군인들이나 노동자들의 속옷으로 티셔츠를 입게 되면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속옷이었던 티셔츠가 어떻게 이렇게 대중적으로 일상적으로 입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냐? 이는 미디어의 영향이 좀 큰데요. 1950년대에 제임스 딘이나 말론 블란드가 영화에 입고 나오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티셔츠를 일상복으로 입고 다녀도 멋스럽구나 하고 더욱더 느끼게 된 계기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연출법에 대해서 조금 말해볼게요. 솔리드 티셔츠는 일단 디자인적인 특성상 어느 정도 미니멀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추구하는 핏의 팬츠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실루엣만 잘 맞춰도 멋스러운 미니멀한 룩을 잘 보여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컬러감이 있는 솔리드 티셔츠보다 저는 화이트의 솔리드 티셔츠를 굉장히 좀 선호하는데요. 화이트라는 컬러는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과 레이어링 했을 때도 조화가 정말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옷장에 컬러감이 있거나 패턴이 있는 아우터나 팬츠들이 많다, 그러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런 그래픽 티셔츠입니다. 그래픽 티셔츠는 소속이라든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이용되기도 했고, 솔리드 티셔츠보다는 심심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스타일링하기에도 쉬운 티셔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최초로 그래픽 티셔츠가 영화에 등장한 건 1939년 오즈의 마법사고, 인쇄물에 처음 등장한 건 1942년 라이프지라고 합니다. 그래픽 티셔츠가 더욱더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건 1960, 70년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60년대는 티셔츠 가공이나 인쇄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베이비붐 세대들의 패션을 이끌기도 했었고, 팝아트나 미니멀리즘이 패션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죠. 또한 히피나 록밴드들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티셔츠를 많이 입으면서 그래픽 티셔츠가 더욱더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픽 티셔츠가 사회적 메시지나 예술적인 것에 국한되기보다는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로고 플레이나 위트 있는 그래픽 디자인들을 선보이면서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 된 것 같아요. 그래픽 티셔츠의 특징은 아무래도 솔리드 티셔츠보다는 조금 더 룩에 포인트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티셔츠 한 장만 입음으로써 본인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름에 입기 쉬운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연출 팁을 좀 말해드리자면, 포인트 줄 티셔츠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을 솔리드 패턴으로 구성을 하면서 그래픽 티셔츠를 부각시키면 좋고요. 또 그래픽에 놓아있는 컬러들을 기반으로 다른 아이템들을 매치하면 여러 가지 컬러들을 사용하면서도 좋은 밸런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치노의 로퍼를 통해서 아이비 스타일을 잘 표현할 수도 있고, 스트릿한 무드에도 잘 어울리죠. 이런 식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의 테이스트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링을 보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폴로 셔츠입니다. 폴로 셔츠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템이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3가지 아이템이 좀 떠오르는데요. 버튼 다운 셔츠, 그리고 라코스테의 피케 셔츠, 그리고 폴로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티셔츠들,
이렇게 세 개가 좀 떠오르긴 합니다. 이 세 개를 모두 폴로 셔츠라고 불러요. 오늘 설명해 드릴 건 일명 카라 티셔츠라고도 말을 하는 이 폴로 셔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폴로 셔츠의 유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1920년대 르네 라코스테가 폴로 경기에서 입고 있는 옷들의 영감을 받아 연사를 니트 형태로 짜는 조직인 피케 형태로 테니스 티셔츠를 만듦으로써 지금까지 폴로 셔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이 테니스용 셔츠로 만들었으면 테니스 셔츠라고 부를 법도 한데 폴로 경기의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폴로 셔츠로 부른다는 게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폴로 셔츠의 특징은 햇빛으로부터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울 수 있는 칼라를 달고 앞은 짧고 뒤에는 기장을 길게 하는 디자인이 많은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옷을 보시면은 앞뒤 기장의 밸런스가 다른 그런 형태의 디자인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폴로 셔츠를 바지 안으로 넣어 입고 테니스 경기를 하다 보면은 셔츠가 바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를 좀 길게 디자인하곤 합니다. 일명 테니스 테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연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폴로 셔츠는 포멀과 캐주얼을 좀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솔리드 패턴의 폴로 셔츠는 조금 더 포멀해 보일 수 있고 다양한 컬러나 패턴 등이 가미된 텍스타일의 제품들은 조금 더 캐주얼해 보일 수 있죠. 폴로 셔츠를 활용해서 룩에 포인트를 주는 거라든지 레이어드를 하는 거라든지 등 다양한 스타일링은 라코스테 컬렉션을 보면은 굉장히 큰 영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멀한 재킷과도 좋은 연출을 보여줄 수 있고 폴로 셔츠의 버튼을 풀어서 컬러를 자켓 밖으로 빼도 멋스러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덧붙여서 리조트 웨어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폴로 셔츠는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셔츠는 너무 포멀해 보이고 티셔츠는 너무 캐주얼해 보일 때 그 중간의 포지션을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에게 폴로 셔츠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우아함과 편안함, 스포티함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폴로 셔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바로 헬리넥 티셔츠입니다. 헬리넥 티셔츠는 컬러가 없고 단추가 3개에서 5개 정도 달려있는 형태를 말하죠.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티셔츠보다는 조금 더 격식을 차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헬리넥 티셔츠는 1839년 영국 템스 강가에 있는 마을 이름 헨리움 템스에서 유래됐고, 헨리움 템스는 영국을 대표하는 조정 경기인 헨리 노엘 레카타가 개최되는 곳인데요. 그 조정 경기의 유니폼을 헬리넥 티셔츠로 활용을 했습니다. 버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격식도 차리면서 편안함까지 얻을 수 있어서 영국적인 유니폼에 좀 잘 맞는 티셔츠라고도 느껴지네요. 그런데 당시 조정 경기는 중상류층이 하는 스포츠였기 때문에 아무나 헬리넥 티셔츠를 입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그에 반해서 미국은 노동자들이 주로 헬리넥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워크웨어 하면 떠오르는 아이템 중 하나가 헬리넥 티셔츠라고도 느껴집니다. 또 한마디 덧붙이자면 1960년대 서퍼들의 헬리넥 티셔츠를 입고 서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서퍼 셔츠라고 부르기도 해요. 헬리넥 티셔츠는 남자다우면서 활동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버튼이 있어서 일반적인 티셔츠보다는 포멀해 보일 수도 있는 티셔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연출을 몇 개 보여드리자면 저도 한창 입었던 헬리넥의 서스펜드에 뉴스보이 캡 같은 것들을 착용해서 워크웨어 느낌을 낼 수도 있고 캐주얼한 연출을 할 때 받쳐 입기에도 매우 좋고요. 덧붙여서 포멀한 재킷과 같이 매치해도 충분히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개성에 맞게 헬리넥 티셔츠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바로 스트라이프 티셔츠입니다.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대한 유래 같은 거나 연출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따로 컨텐츠로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여름에 빠질 수 없는 티셔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컨텐츠에 넣어봤습니다.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클래식하면서도 프렌치적이고 밝고 경쾌한 느낌이 드는 아이템이죠. 하나만 짧게 덧붙이자면은 저번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이렇게 스트라이프의 굵기에 따라 어떻게 무드가 달라지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굵기는 체형과 관련지일 수 있는데요. 일단 가로 스트라이프 패턴 자체는 원래 체형을 좀 부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패턴이지만 굵기가 이렇게 굵은 경우에는 얇은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해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른 게 컴플렉스이신 분들은 굵은 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굵기가 얇은 거는 상체가 좀 부각되어 있는 걸 좀 꺼려 한다, 그게 컴플렉스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굵기가 얇은 스트라이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점들을 기본으로 알고 계신다면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여기까지 반팔 티셔츠에 관한 내용들은 마치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각 아이템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런 특징에 맞게 무드를 표현해야 제대로 된 멋스러운 연출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반팔 티셔츠의 내용들은 꼭 저장하시고 보시면은 저는 분명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여기까지 영상은 마치겠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